차를 이제 우려내는 다구 중에 이제 다과이라든가 찻잔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대부분이 이 흙으로 빚어요. 왜냐하면 이제 쇠붙이로 예를 들어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무쇠나 그러면 주석이나 그런 것도 옛날에 황실이라든지 그런 데서 썼어요. 근데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금주윤자를 만든다 하면은 열전도가 빨라서 이거 손잡이에다가 두껍게 뭘 감아야 돼. 그래서 그런 게 좋기는 좋은데 불편한 것도 또 있어요. 근데 가장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이 도기를 대표하는 의흥자세예요. 이게 도기 하면은 방금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딱 물을 부으면은 물을 싹 흡수를 해요. 물을 싹 흡수를 해. 근데 이제 자기를 대표하는 우리 백자는 물을 부으면은 물이 싹 흘러버려요. 이게 자기와 도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물을 흡수를 하고 그리고 물을 그다음 흘려보내고 그리고 이 도기는 저온에서 구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고온에서 구운 거예요. 근데 도기를 대표하는 의흥자산은 녹는 온도가 1200도야. 근데 요즘 이제 그 1200도 이상 한 1220도에서 1250도까지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안에 색깔하고 그 이제 밖에 색깔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걸 요변이라고. 그런 닭이들도 요즘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닭들은 한 100개를 넣으면은 90개는 다 깨지고 한 10개만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한 장난들을 안 하죠. 그래서 의흥자산은 대개 1180도, 1200도 올라가면 이게 녹기 시작해. 그런데 의흥자산 중에서도 융점이 좀 강한 그런 양질의 의흥자산은 1200도를 넘어도 안 녹아요. 이제 그런 다관들은 특별히 비싸. 그리고 이 백자는 고온에서 굽기 때문에 카랑카랑한 쇠소리가 나. 그리고 이 도기는 저온에서 굽기 때문에 소리가 퍽퍽 소리가 나. 근데 그것만 가지고 소리만 가지고 구분하면은 또 그제 의흥자사 중에도 이 흙 자체를 얇게 만들어. 얇게 만들어서 1180도에서 구워내면은 우리 청자나 백자보다도 더 카랑카랑한 쇠소리가 나요. 이게 소리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흙으로 빚은 모든 기물의 호칭을 할 때 도작이라고. 그래서 도기와 자기를 합쳐서 도작이라고 하는데 도기는 대표적인 것이 의흥자사고 자기는 대표적인 게 우리 백자예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도기는 물을 흡수하고 자기는 물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도기는 저온에서 구웠기 때문에 빛을 투과를 못해요. 근데 백자는 고온에서 구워서 빛 투과가 돼요. 근데 그게 빛이 투과가 되고 안 되고 그리고 물을 흡수하고 안 하고 그게 이제 가장 이제 도기와 자기를 구별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에요. 근데 소리도 약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기도 얇게 해서 그제 구워내면은 또 그제 카랑카랑한 소리가 나요. 도기가 비슷한 아니지 이게 도기잖아요.
고기가 고온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칭에서 백자, 청자 그러거든요. 근데 이 작이라는 것은 고령토와 점토를 적당히 섞어서 만드는 게 거기다가 그 뭐랄까 고온까지 올라갈 수 있는 암모나이트 그걸 이제 섞어서 왜냐면 이 고령토나 그 점토만 가지고는 뭐랄까 우리 그 백자나 그걸 1300다 그러면 싹 녹아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그 암모나이트라고 고온에 뭐랄까 견디는 그런 흙을 금속성을 넣어야 돼요. 가지고 이제 이 백자나 이제 청자를 만드는데 그런데 이 고령토는 현미경으로 보면은 분자 배열이 규칙 배열이에요. 분자들이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약을 안 하고 구워서 물을 부으면은 분자 사이가 이렇게 규칙 배열이라 물이 싹 새버려. 그래서 그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 유약이라는 금속성과 나무재 그런 걸 섞어서 만든 죽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발라요. 그래 가지고 그걸 고온에서 구우면은 이 기물에 원래 흙 그걸 태토라고 하는데 태토와 유약이 같이 녹아서 한 몸이 되고 그래서 원래 고령토는 유약은 금속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짝반짝 윤이 나요. 근데 고령토는 그렇게 윤이 나질 않아. 물론 그 안에 이제 그 암모나이트라는 거 특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윤이 나는데 이 유약처럼 반질반질은 그런 게 아니고 약간 푸연하다고. 그래서 그게 한 몸이 되면은 이 타투 자체가 반짝반짝하게 유약에 한 몸이 돼가지고 윤이 나. 우리가 이런 거 이제 나중에 그 쓰다가 이제 백차 같은 거 뚜껑 같은 거 깨진 거 그 단면을 딱 보라고. 단면을 보면은 유약이 있는 데하고 흙이 시작되는 데하고 거기는 한 몸이 돼서 막 반짝반짝 윤이 나고 그 안에 조금 더 들어가면은 푸석푸석해. 그래서 자기화 되었다 해서 자기라고 해요. 근데 독일은 특히 이제 이 의흥자산은 현미경으로 분자를 분석해 보니까 불규칙 배열이야. 분자 배열이. 불규칙 배열이라 유약을 안 해도 물이 안 새. 분자들이 서로 이렇게 엇갈려 가지고 이렇게 그 배열이 돼 있어서 물이 안 새니까 유약을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의흥자산은 모세공이 살아있어. 근데 백자나 청자는 모세공으로 물이 싹 배어 나오니까 유약으로 다 메꿔 버릴 거야. 그러니까 백자나 청자는 이 그릇 안에가 밀폐된 공간이야. 완전히 이 모세공이 다 유약으로 메꿔져서 밀폐된 공간이고 이 독이인 의흥자산은 유약을 안 했기 때문에 모세공들이 다 살아있어. 근데 모세공들이 엇갈리게 이렇게 있으니까 통기성은 있으되 물 새는 건 방지를 해. 그래서 유약을 안 해. 하다 보니까
숨 쉬는 그릇이야. 이게 우리가 이제 뭐라고 된장 담고 간장 담을 때 장독대 있잖아. 장독대. 그래서 장독대에다 놓으면은 오래 가도 썩질 않아. 왜냐? 숨을 쉬기 때문에. 그게 바로 대표하는 것이 의흥자사예요. 그래서 중국이 차이나가 이 세라믹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차이나는 국명이 이 도자기라는 이름에서부터 나올 듯이 도자기 발상국이 중국이에요. 근데 그 중국에서도 차 대리는 주전자만큼은 청자나 백자를 쓰지 않고 의흥자사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숨 쉬는 그릇이다. 통기성이 살아있어. 그래서 이건 우리 된장 그 항아리나 그 뭐 간장 항아리에 뭐 10년, 20년 지나면은 소금 안 발렸는데 안에서 또 소금이 배어 나와요. 그지? 겉에 이제 소금이 이렇게 엉겨 있거든. 똑같아. 이 의흥자사도 10년, 20년 차를 먹으면은 미세한 모세공으로 차에 들어있는 기름이 차유가 밖으로 배어 나와. 밖으로 배어 나와 가지고 이거 수건으로 닦으면 반짝반짝 윤이 나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윤이 나냐? 호마이카라고 아냐? 호마이카. 호마이카도 안 들어봤어? 젊은 사람 모를 거. 젊은 사람들이. 거기가 저 호마이카는 저 옛날에 60년대, 70년대 치는데 호마이카니까 모르겠다. 그게 뭐예요? 아니 막 반짝반짝하게 치는. 나무나 뭐 이제 그런 데다가 칠은 칠인데 막 반질반질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반질반질해. 그게 호마이카야. 호마이카 치는 것처럼 이 다관이 반질반질해서 내 얼굴이 비칠 정도로 윤이 나요. 그러면은 그거 놓고 이렇게 열심히 닦아서 그 문가부에 놓고 요리보고 조리보고 이제 그 이제 감상을 재미가 있는 게 의흥자사야. 좋은 차는요 2잔만 먹으면은 온몸의 혈액순환이 확 돌아요. 그러면서 몸에서 땀이 쫙 나. 여기서 땀이 나. 네. 근데 싸구려 차 먹으면 10잔을 먹어도 땀이 안 나. 그 싸구려 차와 좋은 차의 차이점이야. 뭐 싸구려 차는 뭐냐? 입이 안 좋은 걸 가지고 만든 거야. 근데 좋은 차는 뭐냐? 입이 아주 여리고 부드럽고 좋은 입으로 만든 게 고급차야. 그래서 영양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몸에 좋고 막 우리 녹차도 5월 말이나 6월 초 막 잎도 크고 뻗시고 막 두껍고 막 이제 아미노산도 싹없고 그저 쓰고 떫은 카페인과 카테킨 성분만 잔뜩 있는 늙은 잎들 그런 잎들을 만들면 차 맛도 없고 또 그 우리 몸에 그 뭐랄까 그 건강에도 안 좋고 뭐 별로 도움이 안 되고. 큰일 났네. 차 맛을 배려서. 입맛을 배려서. 좋은 차 마시다 이거 어떡해 내가. 이건 출근하면 되는데 카톡방에 더 몰라. 칼라야 칼라. 보이차보다 더 좋은 것 같은 이 차. 요것은 지도책 보면 광동성 안쪽으로 들어가면 광서성이 있어. 네. 그 광서성에서 중국 의흥자사를 모방해서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넓은 중국 땅덩어리 중에 뭐 저 복건성의 장주라는 데서도 이렇게 비슷한 모양을 많이 만들고 여러 군데에서 이런 모양의 다관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강소성, 의흥, 자사호만 그 선호하냐? 바로 자사호 가지고 있는 그 뭐랄까 과학적인 특성. 제일 중요한 것이 통기성이 있어서 이 뭐랄까
물온도를 시켜서 데리는 녹차류는 자사오로 굳이 자사오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95도 이상의 뜨거운 물을 쓰는 우롱차라든가 흑차류라든가 그런 차를 데릴 때는 자사오가 필요해요. 왜냐? 뜨거운 물을 부으면은 발효차들은 그 다관 안에서 뜨거운 온도가 있고 물 수분이 있고 그리고 차가 가지고 있는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계속 발효가 돼요. 이 밀폐된 공간 안에서. 그런데 이 백자나 청자는 완전 그릇 자체가 밀폐된 공간이라 그 안에서 답답한 뜬 냄새가 나요. 그런데 자사오는 모세공이 살아있기 때문에 밖으로 통기성이 있어서 그런 맛들을 배출을 시켜. 그래서 숨쉬는 그릇이기 때문에 자사오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차를 데려보니까 여기저기서 비슷한 이런 모양들을 많이 만드는데 의흥자사가 제일 맛있더라 해서 이제 의흥자사를 쓰는데, 이제 전설에 옛날에 어떤 목수가 집을 지으면서 맨 마지막에 대들보 공사를 하는데 그 목수 이러다가 갈증 나면 내려와서 물을 먹여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요즘처럼 뭐라고 플라스틱 병에다 그 물이 담궈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다관에다가 차를 넣고 물 부숴서 대들보에다 가지고 올라가서 갈증 나면 그 차 한 잔 먹고 또 이러고, 또 갈증 나면 또 한 번 먹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다관에다 차를 우려서 가지고 올라갔는데 내려오다가 깜빡 잊어버리고 다관에 안 그대로 놓고 그냥 사람만 내려온 거야. 근데 수십 년이 지난 뒤에 다른 목수가 대들보 공사로 이제 수리공사로 집수리호로 이제 대들보로 올라갔는데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주전자가 있거든. 그래서 주전자를 이렇게 뚜껑 열어본 게 물이 담궈졌는데 그 이제 냄새를 맡아보니까 차 향이 그대로 살아있더라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의흥자사오를 사람들이 썼다라는 전설이 있는데, 왜냐? 수십 년이 지나도 차 안에 차탕이 썩질 않고 그대로 있어. 왜냐? 자사오가 숨을 쉬기 때문에, 통기성이 있기 때문에 썩지 않고 수십 년을 그대로 버틸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자사오는 숨 쉬는 다관이라 이거 다 자사오를 쓰기 시작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원래 이제 이 의흥시 정촉진, 아까 의흥시에서 30분 정도 산속을 들어가면은 정촉진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이 나오는데, 거기에 금사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그 스님이 맨날 돌만 닦다 보니까 좀 심심하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진흙을 주물럭 해가지고 가운데로 오목에 파가지고 그 앞에 구멍 뚫어서 물때 만들고 뒤에 손잡이 붙이고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차를 데려먹은 게 차 맛이 좋거든. 해가지고 그게 의흥자사의 시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나라 중국이나 그 사주에 단명 사주가 있어요. 빨리 죽는 사주. 그러면은 옛날에 어떻게 했냐? 전부 절로 갖다 버렸어요. 부처님 앞에 갖다 주면은 부처님이 그 사주를 이겨가지고 오래 산다고 했어.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단명 사주를 타고 나오는 애기들은 전부 절로 갖다 줬어요. 근데 중국의 의흥 지방의 부자인데 딱 저희 사주가 아들이 단명이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금사성 그 스님한테 맡기면서
우리 자식 좀 잘 좀 보살펴달라고 해가지고 그제 어린 나이에 그 절로 들어갔는데 순이 뭐 흙 가지고 주물럭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거기서 같이 스님 따라서 주물럭 하면서 이제 닭이 만든 걸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제 뭐랄까 기술이 좋아지면서 그 다관도 뭐랄까 정교하면서 이쁘게 만들고 해가지고 완성시킨 것이 그 사람의 이름이 공춘인데 공춘이가 만든 자사호 해서 공춘호를 중구의흥자사의 시조라고 그래요. 이제 전설의 금사자 스님이 이렇게 뭐 만들었다는 건 그냥 전설이고 실제로 이제 공춘이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이고 그 사람이 만든 다관이 자사호의 시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공춘이한테 배운 그 밑에 제자들 그리고 또 그 밑에 이제 제자들이 계속 만들어가면서 의흥자사를 하나의 예술품으로 정립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나라 말기 되면은 때시자 큰대자 빛날 빛자 시대빈이라는 당대 대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중국 의흥자사를 완전히 정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이제 그 가격이 무가지보예요. 지금 명나라 말기면은 그 명나라 1644년에 망하거든. 그러면 1644 한 500년 됐어. 500년 된 다관이랑 그리고 시대변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이 지구상에 몇 개밖에 없어. 그래서 귀하면서 오래된 다관이라 지금은 무가지보예요. 그냥 그 뭐랄까 박물관 소장님. 근데 그게 이제 시대변이 와서 이제 그 완전히 의흥자사가 정립되는데 공춘이가 만든 건 이렇게 생겼어요. 흙을 주무럭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그 만들어서 그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공춘호야. 근데 현대 작가들이 옛날 자사 원료를 찾아서 모방을 한 것이 이 공춘호. 그래서 지금도 이걸 만들어요. 엄청 비싼 거네. 귀엽다. 그러네 감자 같네. 근데 이제 의흥시 정촉진 왜 그러면은 그 넓은 땅덩어리에 해필이면은 의흥시 정촉진이냐 그러면 옛날에는 이 도자기를 구울 때 지금처럼 가스 가마나 전기 가마가 없었어. 왜냐 가스나 전기가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무조건 장작을 떼서 구웠어. 장작 가마야. 그러면 장작을 떼려면 나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이 닭이를 만들 수 있는 흙이 도토광 매장량이 풍부해야 돼. 요즘이야 트럭도 있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전부 우마차로 모든 걸 다 옮겼어. 그러니까 먼 곳에 이 흙이 있으면 못 만들어.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도요업이 발달을 하면은 이 그릇을 만드는 흙, 도토광 내장량이 충분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가 산에 나무가 울창해야 되고, 왜냐 만들어서 구워내야 되는데 구워낼 때는 옛날에는 전부 장작을 뗐기 때문에 산에 나무가 울창해야 돼. 그리고 만들어서 팔아먹으려면은 옛날에는 그 막
산 넘고 물 건너 막 우마차에다가 아니면은 그 등짐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팔았는데, 강이 있으면은 배에다가 그 실어 날려면은 뭐 우마차라든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그 뭐랄까 운송 방법이 그 편리하고 빠르기 때문에 이 운송 방법이 해결이 돼야 돼. 그런데 의흥시 정척진이라는 데가, 원래 이제 의흥이라는 지역은 남쪽은 그 동쪽은 태호라는 끝에 자리 잡고, 서쪽은 저쪽 안위성하고 그 교계를 이루고, 남서쪽은 절강성하고 교계를 이루는 강소성은 맨 그 남쪽에 위치한데인데, 거기에 그 강이 있는데, 강이 있고 그 뭐랄까 이제 절강성에서 유명한 천목산이라는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여맥이 이 의흥시로 뻗어나오는데, 정척진에 와서 거기에 그제 뭐랄까 이제 여맥이 자리하고, 그 산에 나무가 울창하게 많이 있어서 땔감이 우선 그 풍부했다. 그리고 의흥이라는 지역이 옛날부터 당나라 때부터 유명한 명차를 생산했던 차 산지야. 그 양선차라는 당나라 때 대표적인 그 황실에 진공했던 차 중에 하나가 이제 양선차인데, 그 뒤로 이제 뭐랄까 이제 이 의흥 자사가 그 이제 신석기 시대 때부터 시작을 해서 당나라 송나라를 거치면서 명나라에 와서 비로소 의흥 자사 요업이 시작이 돼요. 그 전에는 차를 끓여 먹는 방법에 따라서 쓰는 그릇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는 차를 삶아 먹는다 해서 삶을 팽다법, 끓일 자, 뭐 자다법, 끓일 전 해서 그 이제 전다법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조그마한 다관이 아니라 큰 탕관에다가 숯불에 올려놓고 그걸 물을 끓여서 거기다가 차를 가루내 가지고 넣고서 이제 차 거품이 일면은 그걸 따라 먹는 게 당나라 때 그 뭐랄까 팽다법이야. 그래서 그 큰 탕관에다가 물을 끓여서 차 가루를 넣고 삶아서 먹었다 해서 삶을 해서 팽다법이라고 하는데, 송나라 때 오면은 그 가루를 완에다 넣고 그 대나무를 그 얇게 짜게 가지고 쫙 펴가지고 빗자루처럼 생기면 그걸 갖다가 물 넣고 막 물을 점을 해가지고 저어가지고 거품이 나면 그걸 먹었어. 그게 물을 저물한다 해서 점다법이야. 그러다가 이제 명나라에 와서 다관 안에다가 차를 넣고 물탕관에 물을 끓여서 끓는 물을 부어서 우려먹는, 물에 잠길 차가 물에 잠겨서 우러나오면 울고 먹는다 해서 포다법이라고 해요. 그 포다법이 생기면서 이런 다관들이 적은 게 이거 뭐랄까 만들어져요. 근데 명나라 초기만 해도 옛날 전통적으로 그 사용했던 큰 탕관들, 그래서 다관들이 다 컸어요. 근데 이 큰 탕관에다가 차를 넣고 물 부숴서 먹으려면은 들기도 힘들고 차 소비량도 많고 먹기도 불편해. 왜냐면 그러려면 막 물탕관이 크니까 혼자 먹을 때는 어떻게 먹었어? 혼자 먹을 때는 못 먹는 거야. 이 탕관이 크니까. 그래서 사람들 그 필요에 따라서 점점 다관이 적어져요. 그러다가 명나라 중엽에 공부다법이라는 게 유행을 하면서, 공부다법에서는 혼자
일인 품다는 가히 사회 정신을 얻는다 했어. 득신이라 했어. 그래서 품다 득신이라는 다도 철학을 가지고 차를 먹다 보니까 혼자 먹는데 이렇게 큰 데다가 혼자 어떻게 먹어. 그래서 혼자 먹을 때 필요한 다관이 조그마한 다관.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혼자 먹는 다관인데 이게 보기엔 쬐까느지. 근데 일이 한 잔 나와 봐봐. 보기 이렇게 쬐까해도 물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다관이 적은 다관이 필요하니까 한 잔이요. 60cc 되는 호도 크기의 조그마한 다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관을 가장 잘 만들었던 이 작가가 그 성이 해시고 그다음에 이름이 맹신이야. 해맹신이라는 작가가 가장 잘 만들었는데 지금도 밑에다가 아까 제 3000년 전에 의흥 지방을 일컬었던 형계 해맹신제 해가지고 지금도 그 낙관을 찍어요. 왜냐면 이제 해맹신이라는 사람이 이 적은 다관을 가장 잘 만든 유명한 그 대가거든. 쬐까느다고 그 우습게 보면 크다채. 시계도 쬐까는 게 비싸잖아. 큰 건 만들기가 쉬운데 쬐까는 건 만들기가 정말로 어려워. 왜냐면 이게 의흥사사는 뭐 이제 찍어서 만드는 것들은 그 막 싸고 요건 그제 흙을 갖다가 주걱으로 이 판판한 판 위에서 토닥토닥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얇은 편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다관을 그 한 잔짜리 만들고 싶다 하면 조그마하게 재다 놓고 뭐 10잔짜리 만들고 싶으면 좀 크게 재다 놓고 해가지고 딱 재단해서 딱 띄워버리고 이 장방향의 이 편을 그 진흙 편을 가운데를 이렇게 딱 붙여. 그러면 원통이 돼. 원통이 된 것을 이제 품다방 가면 그 만드는 방법이 있지. 우리 그 트루먼 있거든. 그냥 그때 보여드리고 그래가지고 그 산 안에다 손 넣고 이때 그 이제 주걱 같은 거 토닥토닥 이제 뱅글뱅글 도는 이제 물레 위에 올려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좀 그 날씬한 모양을 만들고 싶으면 위에를 조금 많이 두드리고 그러면 그 이제 둥그렇게 만들려면 약간 전체적으로 동그랗게 만들. 그게 이제 기술인데 이 째까는 건 손가락도 안 들어가잖아. 그리고 어떻게 만드게? 이게 저게 잘 만들게 기술이야. 그래서 째까는 것이 만들기가 더 힘들어요.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넓은 중국 땅덩어리 중에 의흥시에서 30분 산소로 들어가서 정촉진이라는 그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누르황자 용용자 중국 사람들이 용을 좋아하고 그 누르황 하면 황금이잖아요. 그래서 이름도 황룡산이야. 그 황룡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그 광맥이 한 1m 몇십 센치에서 1m 되는 띠로 된 광맥이 있어. 근데 그 광맥을 캐다가 그걸 그 이제 노천에 깔아놓고 풍화를 시켜서 그걸 가루로 해서 만든 게 의흥자사예요.
근데 그 광맥을 따라서, 왜냐면 금광 같은 것이 어떤 사람은 금광했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막 노다지라 해서 막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가 하면은 금광 사업하다가 막 재산 다 말아먹은 이제 거지 된 사람은 많아요. 근데 이런 광맥이라는 것이 딱 계속 똑같이 가면 망할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이것이 가다가 느닷없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그 일대를 다 파면은 또 연결이 돼. 그래가지고 금광도 파다가 이제 없어져 버리면 그 일대를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하는 거야. 그런데 재수 좋은 사람은 그 사람 걸 사가지고 거기서 1cm만 더 파면 금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더 파니까 금 나오거든. 왜 그 사람은 돈 버는 거야. 그리고 그게 이게 사람 그 뭐랄까 뭐지 그거 뭐 하는 것이 그 광맥이라고. 의흥자랑 똑같아. 이게 가다가 1m던 띠로 이렇게 쫙 가다가 느닷없이 없어져. 그러면 또 그 일대를 다 파야지. 해가지고 광맥이 또 나타나면 또 파. 그래가지고 또 이제 파다가 그때 없어지면 또 파고. 해가지고 500년간 파서 쓰다 보니까 지하 800m까지 파내려가 있어. 이게 옛날 이 광맥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뭐랄까 똥줄이 다 컸어. 그러니까 지하 800m까지 파내려가 있어. 그런데 최근에 2000년대 초기에 의흥 지방에 대홍수가 났어. 대홍수가 나니까 이 황룡산 그 채광 굴 속으로 물이 다 들어가. 이 굴이 800m가 야 밑으로 빤히 내려가가 아니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이제 탄광하면 똑같아요. 그 안에 물이 다 들어가니까 완전히 이제 자살을 채광을 못해. 그래가지고 제가 한 7, 8년 전에 이제 그걸 가봤더니 막 우리 키 두 질처럼 밖에서 못 보게 높게 담을 쳐가지고 후손을 위한 자원 보호 해가지고 크게 써놓고 우리 시대에만 이 좋은 자사오를 쓰면 안 되니까 후손을 위해서 이건 물려줘야 된다 해가지고 봉쇄를 해버렸어요. 황룡산. 아주 좋은 자사 원석이 안 나와요. 지금 이건 제가 의원 가서 의원 가면은 군데군데 막 그 산더미만큼 이걸 싸놨어요. 막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오래된 것들은 이렇게 짜잘하게 깨진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 후딱 주워왔지. 수업을 때 쓰려고. 근데 이게 요것만 이런 색만 있냐면 이렇게 파란색도 이렇게 끼어 있어. 왜냐면 이게 뭐랄까 이 광맥이라는 것이 수십억 년 전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지층 변화해서 나무 혹은 동물 그런 것들이 깔려가지고 그게 하나의 맥을 이룬 거야.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수십억 년 지열에 의해서 압축돼서 하나의 돌덩어리 광맥이 됩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거죠? 어? 다른 지역에는 없는 거죠? 없어. 중국 의흥에서만.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처럼 지구상에 1200도인 광물이 의흥 자사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 70년대 미국에서 의흥 자사 원석을 수입해 가거든. 그게 중국 사람들이 의심이 갈 거 아니야. 미국 놈들이 자사오로 만들려면 자사오 작가도 데려가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작가는 안 데려가고 흙만 수입해, 돌덩어리 광석만 사가니까 간첩을 넣어가지고 조사를 하겠어. 그때 요게 어디로 가냐? 우주 개발국 나사
나사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 깜짝 놀란 거야. 이 자사 갖다가 왜 나사에서 쓰냐?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로켓가 대기권을 돌파할 때 1000도 이상의 고열을 견뎌야 돼. 그런데 모든 금속이 1000도에서 다 녹기 시작해. 그러니까 로켓가 저 대기권 돌파하기 전에 녹아버리면 뭐랄까 달나라까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 자사 이 보자기 편을 얇게 만들어서 로켓 표피에다 싹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주선 대기권 돌파할 때 그 고열을 이 자사 원석이 견디니까.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아주 좋은 자사 광맥은 봉쇄를 해버렸어. 여기는 쓰지 말라고. 왜냐 이건 로켓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광맥을 이제 허용하는데 그나마도 2000년도 초에 대홍수 나가지고 싹 물에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광석을 이렇게 채광을 하면은 돈 있는 사람들 사다가 사재기를 해. 나중에 군데군데 막 산더미만 이렇게 쌓아놔. 그러고 이제 거기서 깨진 것부터 조금 갖다가 이제 또 만들고 이제 그러는데 그 사람들 사는 거 싹 써버리면 이제 자사가 안 나와요. 왜냐면 이 자원이라는 건 언젠가는 고갈이 되거든요. 근데 모르지, 800m 파낸 뭐 자사, 광산이, 물이, 땅속으로 싹 스며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다시 채광을 할 수 있으면은, 이제 그때 이제 또 자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만드냐. 이거 절강성이나 안의성 그런 데에서 그냥 돌덩어리, 비스던 돌덩어리 사다가 가루 내가지고 만들어서, 요거 이제 광서성 건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염색을 해. 이 자사처럼. 이건 바로 사람들이, 이거 자사 아니네, 바로 알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염색을 해. 그래가지고 그 자사오라고 팔아먹는데, 그런 것들을 쓰면 안 돼. 자사오는 무조건 이런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자사오도 색깔이, 아까 얘기했잖아. 그 안에, 섞여 있는 그런, 뭐랄까, 이 돌멩이들이, 자사 원석을 암반 중에 끼어 있는 암반에서 암중암이 나오네. 근데 그 안에 또 아까 이런 식으로 이런 색깔도 끼어 있잖아. 이런 색깔도 끼어 있고, 좀 진한 푸른색도 있고 연한 하얀색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색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전부 분류를 해서 자사오를 만들 때 몇 대 몇으로 이렇게 섞어. 그러면은 1180도 구웠을 때 발색이 약간 검은색, 철분이 많은 그런 것들을 넣으면은 약간 검은색이 나오고, 그리고 원래 자사를 주로 많이 쓰면은 자색이 나오고. 그래서 이걸 몇 대 몇으로 섞는 비율에 따라서 색깔이 다양하게 나와요. 그리고 이건 이렇게 그냥 새카만 색도 있고, 약간 이렇게 노란색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안반층에 끼어 있어. 그래서 니중에 진흙 속에 진흙이다 해서 니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다양화되는 거예요. 춘천에 가면은 백옥 광산이 있어요. 그래서 춘천옥 그러거든. 백화점 가면은 까락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팔찌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광산 가기 전에 춘천옥으로 이렇게 주변에 깔려 있어. 그랬더니 성분 자체가 하급인 춘천옥. 그래, 옥도 아주 아까 얘기한 빅문이 없고 투명하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양질의 옥이 있고, 같은 광산이라도 푸석푸석하니 안 좋은 옥이 있고 그래.
자사도 똑같아. 그래서 그 중국 정부에서 아주 좋은 막 고열해서 견디고 구워내면은 유학을 하면서 빠져빠져빠져 유인해. 그런 양질의 자사 원석은 노케토형이라고 봉쇄를 하고 그 외에 자사 광맥만 이제 개방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자사고를 딱 눌러봤을 때 반질반질 윤이 나는 거, 그건 고온에서 잘 녹기 때문에 그 이제 좋은 흙이에요. 그래서 제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게 푸석푸석하냐 반질반질하냐. 이게 요것도 이제 한 옛날 이거 80년대 만들고 요거 70년대 만든 건데 비슷한 흙인데 성능 배합이 다르는데 요것은 흙 자체가 안 좋아가지고 그 안 좋은 자사 원석으로 만든 자사오라 느낌이 푸석푸석해. 고온까지 못 올라가고 저온에 속아가지고 약간 거칠거칠하면서 푸석푸석해. 근데 이런 것들은 양질의 자사 원석을 가지고 만들어서 반질반질해. 그래서 되게 눈으로 봤을 때 푸석푸석한 것은 안 좋은 거, 좀 광이 많이 나고 그 반질반질한 건 좋은 자사.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정확한 건 오래 써봐야 그 흙의 질감을 내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러면 이 자사오가 반질반질한 게 제일 좋아야 돼. 지금 이 안에서 제일로 반질반질하거든. 그런데 그저 반질반질하다 다 좋은 게 아니라 이 안에 보면 푸석푸석해. 이게 흙 자체가 안 좋으니까 그걸 갖다가 그 좋게 화장을 하려고 이 흙을 아주 곱게 갈아서 그 죽처럼 해가지고 우리 유약처럼 겉에다 한번 발려. 화장토로 이렇게 한번 발라서 구우면 이렇게 반질반질 광해져. 그래서 이런 데 속으면 안 돼.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다. 뚜껑도 그리고 벌써 이렇게 딱 보면 이건 그 화장토 입힌 거. 근데 그걸 바로 알아야 돼. 근데 그렇게 알려면은 오래 써봐야 돼. 가지고 흙의 변화는 그걸 알아야. 근데 사람들 마음은 다 똑같거든요. 우선 좋은 재료부터 먼저 써. 왜냐? 좋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좋은 물건을 만드니까. 그래서 자사 이 광맥도 옛날 광맥이 다 좋아. 그리고 가면 갈수록 안 좋은 광맥만 남아. 근데 그 광맥도 지금은 없어서 못 만들어. 그래서 옛날 70년대 이전, 80년대, 70년대 옛날에 만든 것들이 지금은 원석 자체가 품질이 좋기 때문에 자사오도 그때 만든 것도 좋아요. 근데 이 모양은 청나라 말 중화민국 초기, 그러니까 중화민국 1년이 1912년이에요. 이제 1911년에 손문희가 신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청나라를 멸망시키고 1912년이 중화민국 1년이야.
이제 그 이후에 그제 주가심이라는 당시의 최대가야. 그 사람이 서양 사람들 그 커피포트 있지? 그걸 보고는 자사오를 커피포트처럼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 모양이 주가심이가 제작한 설계한 그 모양, 유명한 이 다관 모양이에요. 그걸 현대 작가들이 이제 또 그 그대로 모방해서 만들고. 근데 이게 딱 보세요. 이 바로 구라파의 어떤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중국적인 느낌이 아니라 약간 화려하면서, 근데 이게 그때 당시 이제 커피 세트. 그렇네. 커피포트가. 이제 흑진주가 아니라 뭐지? 황진주 노란 금방울이잖아요. 그만큼 많이 울고 나니까 이제 노란색이 흑색에서. 일기 써도 괜찮아요. 오늘 50년 이상 된 우롱차를 먹었다. 그랬더니 첫 잔은 막 쓰고 떨고 막 맛이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먹기가 좋더라. 그냥 이런 차 정말 어디 가서 먹기 힘든 차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촬영 명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